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 있어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근거로 학교폭력이 낮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태조사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기를 쓰면서도 누진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어제 6년 만에 달성군까지 연장된 가운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특집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수억 수천만 원씩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나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세 체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을 악화시켜서 지방자치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데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74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2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지방세 체납액은 1,758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53억 원 늘어나는 등 지방세 체납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거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지방세 징수가 어려운 납세자들은 징수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결손 처분액도 지난해 대구가 238억 원, 경북은 195억 원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체납액이 3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대구는 73명에 금액은 64억 원, 경북은 378명에 금액은 500억 원입니다. 또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3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대구가 27명에 115억 원, 경북은 143명에 239억 원으로 고액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정해 고액 체납자 집을 개별 방문하고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제공이라든지 또한 간허사업 제한, 또한 출국 금지 등을 통해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이라든지 또한 특별징수 불이행자에 대한 그런 고발 조치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 규모가 갈수록 늘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에서 학교폭력이 툭하면 불거져 나오는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몇 년째 전국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의아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학생이나 교사들조차도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올해 1학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대구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0.2%로 전국 평균 0.9%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학기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대구는 2012년부터 9번 연속 전국 최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 결과가 실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실태조사는 보복을 두려워하는 특성상 비밀 유지가 최우선으로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옆자리에 두 있고 한 주는 4명씩 앉잖아요. 네. 다 보이죠. 학생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노출성 때문에 안 되죠. 온라인이 아닌 학교 자체 설문지 조사도 신뢰를 잃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는 안 적죠. 그냥 중도 충족수는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하면 별 도움이 된다 생각하나요? 네, 도움이 안 돼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때문에 학교에서조차 연례 행사처럼 돼버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이렇게 나와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선생님들이 파악이 대충 되는 부분도 있고 심각한 정도는 이미 학교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많지.
4대 4회 아까운 데 하나로 꼽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달성군까지 연장돼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을 이번에 연장된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대구에서 달성군 구지명 국가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대구산업선을 설화 명곡역과 연결시키면 사실상 1호선 연장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구미나 경산 등까지 아우르는 대구권 광역철도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철도라 하는 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성장 동력 산업 자체가 추진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 명곡역에서 1호선이 멈추지 않고 국가 산단까지 갈 수 있는 대구시는 경상북도 경산시와 함께 안심역이 종점인 1호선 동쪽 구간 역시 2021년 개통 목표로 경산시 하양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양역에서 3km가량 떨어진 대구대학교까지는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3호선 혁신도시 연장이나 엑스코선, 4호선 순환선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국토부 또 이제 기재부 그리고 KDI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인 자료를 잘 준비하고 대응하는 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1호선 서편 연장 구간 주변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체계적인 개발이나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 확대를 위해 역 주변 주요 건물에 지하 보행로를 설치하고 승용차나 자전거 주차장 등을 보강하는 것 역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오늘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핵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행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쟁위원회는 성주군이 제3지역으로 사드 배치를 공식 요청한 뒤에도 매일 저녁 촛불 문화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노조가 오는 28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한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투표자 800여 명 가운데 70.3%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임금 체계 변경, 개정안 철회와 적절한 간호 인력 배치, 외주 영역 철회 등을 병원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 백신 글로벌 산업화 센터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비 1,000억 원을 확보해 백신 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총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백신 글로벌 산업화 센터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예타 통과로 경상북도는 오는 2021년까지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 내 3만 8천여 제곱미터의 산업화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모기나 동물을 매개로 하는 바이러스성 감염 백신 시제품을 생산하는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가 들어서 국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백신 생산을 지원합니다. 이미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에는 SK케미칼이 입주해 있고 오는 11월에는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 분원이 입주합니다. 경상북도는 백신 산업 육성으로 첨단 메디컬 수도를 조성해 우리나라 메디컬 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산업을 연구하고 또 대기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일자리도 그렇게 창출하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때마침 오늘 안동에서는 백신 산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백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 산업의 전망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Vaccines have been responsible for both extensions of the length of human life and the quality of human life and are a major indicator of human development. 경상북도와 안동이 우리나라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백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그 중심에 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올여름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만 주택용 전기를 쓰면서도 누진제가 고스란히 적용돼 요금 폭탄을 맞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올 여름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7월에서 9월에 한해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나온 전기요금 고지서를 본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7월 25일부터 한 달간 쓴 요금이 평소의 6배가량인 약 18만 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공동주택 1층에서 영업을 하며 주택용 전력을 쓰고 있었지만 비주거용을 쓰는 바람에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주택용은 저희가 다 된다고 들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세부사항을 왜 공지를 안 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얘기를 자꾸 둘러서 얘기하더라고요. 올여름 정부 발표 때 나온 보도자료에도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완화해주겠다고만 나와 있지 주거용, 비주거용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A씨는 한전에 이런 사실을 따졌지만 황당하게도 한전이 아닌 검침 외주업체와 검침원이 와서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됐다고 그냥 가라고. 이쪽하고는 제가 사과받을 일이 아니다. 한전 측에서 얘기를 하지. 한전 측은 순수 주거용만 누진제가 완화된다고 홈페이지에 홍보했고 하청업체에는 사과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붙이면서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제 거기 대상에 이제 순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미처 다 챙겨 보시는 경우에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 좀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정부의 꼼꼼하지 못한 정책 발표와 한전 측의 무성의한 대응이 국민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안동경찰서는 안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7살 김모 씨가 15명의 원생들이 있는 5살 반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김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과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의군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군의군에 따르면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6일 함께 출장에 나선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댄 사실이 B씨가 군청 고충 상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군의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축제가 지역마다 잇따르는데요. 가을 축제의 서막으로 문경 오미자와 약돌 한우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 세제가 단풍 대신 오미자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가격은 1kg에 10,000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소포장 상품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가뭄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상품은 더 좋아요. 소포장도 원래 처음 내봤어요. 우리도 요거 하고 요거 3kg짜리 하고. 축제 첫날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문경에서 막 벌써 4년째거든요, 온 지가. 여기 일찍 오면 또 좋은 싱싱한 걸 많이 내놓으니까. 약돌 한우 구이터도 인파로 북적입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한우가 축제장에선 더 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15% 내지 한 20% 가까이를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를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고기가 더 저렴합니다. 고기는 더 질이 좋아졌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관광객들 많이 오셔서 좋은 추억 담아가시고. 문경 축제를 시작으로 경북 북부 지역 가을 축제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올해로 20도를 맞이하는 안동 탈춤 축제가 오는 30일 개막하고 봉화 송이 축제, 상주 이야기 축제, 풍기 인삼 축제, 예천 세계 활 축제가 연이어 시작됩니다. 올해는 축제들마다 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하며 외연 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주안점이 실리고 있어 그 성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혜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 경북 식품 박람회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4회 동안 열리는데 우수 식품 제조업 150개 업체와 단체가 참가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선보입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